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케이던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에 이제 열을 내기 위해서 케이던스 훈련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러닝 초기 단계에서 이 케이던스를 알고 나서 러닝 거리도 이제 길게 달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속도, 페이스도 올라갔습니다. 페이스도 올라갔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다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케이던스는 주로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자전거에서의 케이던스는 페달이 한 바퀴 돌 때 1케이던스가 되며 1분당 100케이던스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오른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페달이 위에서 한 바퀴를 돌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1케이던스가 됩니다. 그런데 러닝에서의 케이던스는 1분당 200케이던스를 기준으로 하며 왼발과 오른발이 땅에 각각 닿을 때 2케이던스가 됩니다. 이것은 가민과 같은 러닝 스마트워치가 보편화되면서부터 200케이던스로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두 발로 달리기 때문에 오른쪽 혹은 왼쪽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양발을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러닝 케이던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죠. 러닝 케이던스는 주로 분당 발걸음 수 SPM으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걷기의 경우 120에서 130 SPM, 조깅의 경우 140에서 160 SPM, 달리기의 경우 160에서 180 SPM 정도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것은 정말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권장 사항이고, 저 디노가 권장하는 조깅 SPM과 러닝 SPM은 동일하게 180에서 190 SPM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케이던스로 운동을 진행하면 균일한 심박수와 호흡을 유지할 수 있어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케이던스는 근육의 반복적인 동작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리듬감이 살아납니다. 셋째, 케이던스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훈련을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민 스마트워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민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러닝 설정에서 메트로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을 설정하면 일정 비트마다 진동과 알람이 울리는데요. 그 비트에 맞게 발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케이던스 훈련은 제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천천히 조깅할 때도 할 수 있고, 빠르게 스피드 러닝 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 1km에서 3km 정도를 케이던스 훈련을 하시면은 저절로 웜업도 되고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몸을 금방 데워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케이던스 훈련하기 전과 후로 러닝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케이던스 훈련을 하기 전에는 10km 기준으로 50분 언더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하지만 케이던스 훈련을 하고 나서 50분, 10km 50분의 벽을 깼고요. 그리고 12km, 15km 그렇게 거리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케이던스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께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달리기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쭉 달리기를 할 생각이라면
K댄스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달리기 하면서 여러 부상들을 당하고 있는데, K댄스를 빨리빨리 몸에 익히게 되면 부상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빨리 K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었고, 비로소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K댄스 훈련을 하는데 왜 부상 확률이 적어지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가 비탈길, 내리막길을 생각해보자고요. 내리막길을 달려서 내려올 때 이 보폭을 크게 하면서 쾅쾅쾅 하면서 내려올 때 몸에 부담이 더 많은지, 총총총총총 빠르게 내려올 때 몸에 부담이 더 많은지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평소에는 평지를 많이 달리지만 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폭을 크게 쾅쾅쾅 뛰는 거하고 총총총총 빠르게 뛰는 거하고 몸에 부담이 받는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K댄스를 몸에 익히고 총총총총 빠르게 달리게 될 경우 우리의 발이 지면을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K댄스 훈련은 우리의 민첩성을 올려주는 거예요. 민첩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피드가 일단은 좋아지게 됩니다. 스피드도 좋아지게 되고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돼요. 내 몸의 반응 속도. 그래서 민첩성이 좋은 사람들은 달리다가도 발이 접질려질 것 같은 그 찰나에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접질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댄스 훈련을 해서 K댄스가 180 SPM, 190 SPM이 내 몸에 익혀지게 되면 민첩도가 올라가게 되고 지면 접촉 시간이 단축하게 돼서 결국에는 부상 확률도 적어지고 내 몸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민첩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스피드가 생긴다는 거죠. 내 몸이 가벼워지면 빠르게 달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몸이 받는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K댄스는 정말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쭉 러닝을 계속 지속해 나가실 분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180에서 190 정도의 비트로 SPM을 맞추셔가지고 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80에서 190 SPM을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였을 때부터 달리기를 했다면 그때그때 단계별로 흡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러닝에 대한 단계별 스피드 훈련, 조깅, 장거리 훈련,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흡수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러닝을 꾸준히 해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러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단시간에 나의 몸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K댄스입니다. 그런데 K댄스도 180에서 190 정도를 몸에 익히게 되면 이 운동 성과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180에서 190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강제적으로 몸에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들한테는 180에서 190 정도의 세팅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우리 러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에서 190 정도를 제가 권장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km 정도를 한 일주일 정도 K댄스 훈련을 해줬습니다. 3km 정도를 180 BPM으로 맞춰놓고 일주일 정도 달렸고요. 그 다음에는 일주일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도 몸이 어느 정도 익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BPM을 하지 않고 조깅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학습된 그 SPM에 맞춰서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일주일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을 다시 180 SPM으로 맞춰놓고 또 조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2사이클 정도 반복되면은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는데, 그 정도 훈련을 하니까 저는 지금 이제 비트를 맞춰놓지 않아도 180 이상 SPM을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꼭 케이던스 훈련을 몸에 익히시고 다치지 마시고 나의 달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와 데일리 러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